창세기 3장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또 이제 여성 심리 이해,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부들이 갈등하고 이렇게 싸움이 있는 것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그걸 놓고 이제 기도하죠. 막 결박받으라고 기도하고 떠나가라고 막 기도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결박 기도할 것도 없습니다. 뭐가 필요하냐면은 그 상대편의 그 마음이 어떤 것을 읽지를 못해서 생기는 문제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만 다 보고 있으니까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작은 일에도 계속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편은 부인의 심리를 조금 이해해버리면은요, 굉장히 편안한 가정생활이 되는 것이고, 또 이제 부인은 남편의 심리를 이해하면은, 남자들이 무슨 마음을 먹고 있구나, 어떤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걸 보면은 충분히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심리를 조금 이해하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말할 것은 하게 되고 안 할 것은 안 하게 되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또 챙길 건 챙기게 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모처럼 남편이 이제 퇴근해서 집에 있는데 TV를 보고 있단 말입니다. TV를 보는데 야구를 보고 축구를 보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옆에 있어 그거 보고 있는데 부인이 앉아가지고 그런 거 보냐고 탁 넘긴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뭐 하고 있어? 그럼 또 넘긴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뭐냐면은 이 채널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누가 이제 리모컨 컨트롤을 누가 갖고 있느냐.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여기서는 빨리 조금 그래가지고 또 이제 당신은 말이야 잡사다 잡사, 집사가 아니라, 에? 맨날 TV만 보고 있고 야구나 축구나 보고 있으니 그게 어떻게 집사냐. 이제 거기서 이제 또 열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처럼 남편이 집에 와서 쉬고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렇게 남자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남자의 심리는 스포츠를 좋아합니다. 그걸 좋아하고 그걸 통해서 뭔가 만족을 느끼고 그걸 통해서 이렇게 가슴에 스트레스를 풀고 그러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자꾸만 사소한 다툼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사역을 하잖아요. 누구 가서 이렇게 그 사람을 양육하는 사역을 할 때도, 이 양육하는 사역할 때 제일 먼저는 복음을 좀 심어야 되겠죠. 복음을 심으면서도 일반적인 그 사람의 심리들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남자의 심리, 여자의 심리. 또 이런 심리들과 또 하나 이제 뭐냐면은 환경이죠. 환경. 이런 것들을 조금 이해해야만이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은 메시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그 사람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줄 것인가,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가가지고 당신 망한다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은요, 이렇게 좋은 복음이 막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역을 하면서 남편과 아내가 이 부부 갈등하면서 생기는 문제 때문에 임신 중에 있는 아이에게 많은 스트레스가 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태중의 스트레스를 통해서 그 아이의 말입니다. 그 아이가 만약에 청소년이 됐다. 그러면은 이 청소년이 됐는데 이 아이가 이유 없이 방황합니다. 이게 전부 다 뭐냐? 태중에서 오는 환경입니다. 지난주에도 어떤 분 만났는데요. 이분이 그러는 겁니다. 7살짜리인데
다른 애들은 한 달이면 유치원 가서 적용하는데 얘는 한 달도 안 걸려서 적응하는데 얘는 한 달이 넘어서도 적응이 안 된다는 겁니다. 유치원에 가서. 자기 집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잘 노는데 밖에만 내놓으면은 활발하게 놀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거예요. 얘 때문에 죽겠다는 겁니다. 네, 그랬습니다. 이 아이가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 당신이 이 아이를 가졌을 때의 임신 환경이 어땠습니까? 몇 마디 했지요? 다 맞다는 겁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았지요. 남편과 갈등 많이 했지요. 맞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를 갖고 난 다음에 많이 갈등이 있었지요. 아이를 낳을 것인가 지울 것인가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 아이를 가지고 계속해서 집안에서만 고민하면서 있었지요. 맞다는 겁니다. 다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낳았어요. 낳아가지고 이 아이가 이제 몇 살이 되냐면은 7살이었어요. 7세가 됐어요. 그런데 이놈이 지금요, 사회에 적응하는 능력이 너무 떨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크면은 이 아이는 이제 내성적인 아이가 되죠. 그러다가 청소년쯤 되면은 이유 없는 반항을 막 일으킵니다. 그래서 태중 환경은 그 사람의 전 인생의 환경과 직결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 태중 환경을 읽지 못해버리면은 어떤 사람을 내가 그 사람을 양육한다. 그 사람을 양육했을 때에 이 사람이 도대체 어째서 이런 문제에 자꾸만 걸려들까? 태중 환경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면은요, 그 사람을 잘 도와줄 수 있는 거죠.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 생활을 못하는 겁니다. 적응을 못해요. 우리가 어떤 새로운 기계가 들어오면은 그 새로운 기계를 배우는 것에 대한 재미가 있고 흥미가 있는데, 이분은요, 그 새로운 기계가 들어오면 일단 거기에 거부하는, 저거 어떻게 또 배우냐? 일단은 도전 정신이 약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것에 대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아버려요. 그것 때문에 갈등, 직장을 다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갈등 가져와 버립니다. 얼마나 심합니까? 그게 전부 다 뭐냐면은 그 사람이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의 환경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 태중 환경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두뇌, 심성, 인격, 성격 다 결정해버리는 겁니다. 그 태중 환경을 놓치고 어떤 사람을 도와준다? 잘 도와줄 수가 없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사실적이고 실질적인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자, 이렇게 하면서 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 심리를 제대로 읽어야 됩니다. 여자의 심리. 어떤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보여줬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그림이 굉장히 신데렐라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보이면은 그 그림이 마귀 할멈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 그림을 딱 봤을 때 남자들은 거의 다 그 그림을 어떻게 보냐면은 신데렐라, 공주처럼 봅니다. 여자들은 그 그림을 보면서 어떻게 보냐면은 뭘로 보겠어요? 마귀 할멈처럼 보입니다. 왜 그러냐? 당신 마음이 삐뚤어졌구나.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그게 바로 여자의 심리란 말입니다. 여자의 심리. 여자의 심리는 비교의식이 강하다는 겁니다. 비교가 강하고 질투가 강한 게 여자예요. 질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예쁜 것을 봐도 예쁘게 안 보이는 거죠. 지나가다가 같이 여자와 여자가 부딪혔다. 그러면은 예쁘다 이것은 거치려고요. 속으로는 질투를 느끼는 겁니다. 이게 여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심리를 조금씩 잊고 있으면은 이 누가 편하냐면은요, 남편이 편합니다. 남편이. 그래서 이제 이런 심리를 보고 난 다음에 제가 느낀 것이 뭐냐면은 여자들이 남편에게 제일 많이 원하는 것이 이거예요. 친구처럼 살기를 원하는 것이 제일 원합니다. 서부자님 그렇죠? 친구처럼. 그래요. 연인처럼. 이렇게 살기를 원해요. 아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래요. 친구처럼 살고 연인처럼 살고 싶은 것이 여자의 심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요구하는 게 있어요. 내가 잠들면은 아시아나 항공처럼 해주세요. 이런 주문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이렇게 아시아나 항공 여러분 TV 선전하는 거 봤잖아요. 잠들면 입을 다 덮어주고 편안히 쉬십시오.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내가 뭐 서비스하는 사람인 줄 아느냐. 그게 바로 뭐냐면 연인처럼 친구처럼 살고 싶은 게 여자이십니다. 근데 남자는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남자는 어떤 마음이냐면 권유적이죠. 원리적이죠. 규칙적이죠. 지시적이죠. 하달적이죠. 밥을 먹을 때도 밥 챙겨놔. 밥 먹으러 갈 테니까. 이런 식인데 여자는 뭡니까? 같이 챙기자. 그러면 일을 시키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친구처럼 연인처럼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렇게 요구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마음을 읽으면 좋은데 읽지 못하는 겁니다. 나는 읽고 있어도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바빠 죽겠어요. 지금 뭐 생각하는 게 너무 많고 이것저것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저께 사회 갔다 와가지고 이제 뭐 배도 고프고 그런데 장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장을 가야 된대요. 그래서 웬만했으면 안 가거든요. 비도 오고 그런데 뭐 장을 갑니까? 그래서 하필이면 또 여성 심리를 또 얘기를 하고 있고 내가 이걸 말하고 있으면 그걸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갔어요. 우산도 하나 쓰고 같이 손잡고 갔는데 이제 배는 고픈데 또 이제 길가에서 먹는 거 있잖아요. 거기 가서 이제 그 순대하고 뭐 그런 거 부침개하고 김밥하고 맛이 있더라고. 그래서 맛있다고 먹고 있는데 또 어떤 집사님이 또 들켰어. 딱 거기다가 그러면서 또 이제 들고 다녀야 되네. 뭐 들고 뭐 완전 짐꾼이지 이제 뭐 들고 다녀야 되는 거야. 이게 되게 싫은 거야. 그런데 오늘은 연인이 돼보자. 오늘은 친구가 돼보자. 굉장히 즐거워하는 겁니다. 여자들은 그렇구나. 그런 심리를 조금만 읽으면은 굉장히 아주 가정이 편안해. 근데 이런 심리를 읽지 못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남자는 뭐냐? 일 때문에 늘 임중심으로 늘 일에 쫓기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세워볼까? 항상 그 생각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영향을 미쳐볼까? 계속 그런 중심으로 나가고 여자들은 어떻게 하면 좀 더 이렇게 재밌게 살아볼까? 좀 어떻게 하면 좀 꾸며볼까?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머리도 이렇게 볶았다가 저렇게 볶았다가 손가락도 칠하는데 어느 날은 빨간색, 내일은 하얀색, 내일은 뭐 있어요. 발가락도 똑같은 색깔 칠하면 한쪽은 빨간색, 한쪽은 뭐 녹색,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막 변화를. 근데 그걸 보고 우리는 또 왜 이렇게 당신은 이 변화무쌍하냐 그러면서 또 이제 욕하고 그러는데 그게 여자의 심리라는 거죠. 이런 심리를 조금씩 이해하면은요 가정이 평안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혼 전에는요 다 해준다고 말합니다. 제가 결혼 전에 우리 집안에서 뭘 약속을 했냐면은 결혼 전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자면서 다리 올려도 되냐고 그랬어. 좋지. 얼마든지 올려라. 근데 진짜 올리더라고요. 무거 죽겠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좀 이뻐서 봐줬는데 계속 올리니까 밀어냅니다. 그럼 또 올리고. 그래서 내가 한번 올려봤어. 내가 올려봤더니 죽으려고 그래. 막, 뭐, 1초도 못 견뎌, 그냥. 바로 밀어버립니다, 그냥. 지금도 올리거든요. 처음에는 얼마든지 이렇게 오케이 합니다. 그런데 살아보면서 그게 이제 깨지는 거죠. 남자는 결혼도 일이거든요. 결혼을 일이요, 일.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하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오케이. 결혼하고 나면 달라지죠. 정대님 자면 달라지죠.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상이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 이제 남자는 왜 그러냐면은 일을, 목표를 성취했어요. 목표를 성취했으니까 이제는 내 식구란 말이죠. 이제는 내 소속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만큼 신경을 덜 쓰고 다른 데를 보는 겁니다. 또 다른 것을 향하여. 근데 이제 여자는 또 아니죠. 자기만 바라보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 거기서 이제 상처를 받고 그럴 수가 있느냐, 저럴 수가 있느냐. 이 여자는
여자를 그래서 백녀시라고 그러잖아요. 백녀시. 꼬리가 100개 달린 여시다. 진짜 여자가 백녀시 같아. 내가 가만히 보면서 TV를 있잖아요. 아직도 그대는 꿈을 꾸고 있는가. 그거 여러분 봅니까? 내가 한 번씩 보면은 그 여자가 있잖아요. 그 부인, 의사 부인. 얘가 철저하게 변장을 하면서 복수를 하는 거예요. 이야, 그럴 수가 없거든요. 남자들의 얼굴 가지고 그렇게 못 바꿔요. 그런데 이 여자가 철저하게 막 변장하면서 이걸 접근해 나가는 겁니다. 내가 그거 보면서 저게 바로 여자의 심리구나. 그래서 잘 봅니다. 안 속으려고. 중요합니다. 이런 심리가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이런 심리는 우리가 창세기 3장 문제에 걸려있을수록 더 강하다는 사실입니다. 더 강해요. 이 심리가 불신자 상태에 있을수록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게. 여기에 더 많은 영적 문제가 포함되어 버립니다. 더 많은 영적 문제가, 더 깊이 있는 영적 문제가. 그래서 복음으로 영혼이 치유되고 마음이 치유되면은요, 그 사람의 생각, 심리까지도 점점 바뀌죠. 바뀝니다. 바뀌면서 이제 뭔가 좀 규모 있는 사람이 되는데, 이런 심리가 제대로 안 바뀌면은 그 사람은 뜬구름 같은 세상을 사는 겁니다. 붕 떠서 다닙니다. 뭔가 뿌리가 안 내려집니다. 그리고 뭔가 모르게 지속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이 치유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상대편의 심리를 이해하면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제 일단은 뭐가 없어지냐면은 갈등이 사라집니다. 갈등이. 일단 갈등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서로를 이제는 좀 더 이해하게 되죠. 좀 더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단에게 속지 않는다. 안 속습니다. 저건 지금 이 심리적인 것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구나. 그래서 빨리 자신의 심리의 수준을 높여야 됩니다. 자기 중심에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심리로 바꿔야 됩니다. 자기 중심에서 이제는 상대편을 고려하는 심리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심리를 바뀌지 못하니까 유아틱하게 어린이 소아성 기질을 가지고 자꾸만 접근하는 거죠. 이런 부분이 복음으로 치유되기를 축원합니다. 잘 봐야 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걸려서 속고 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서론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태영아 사역은 세계 복음화라는 중요한 언약을 잡고서 후대를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바탕을 까는 작업을 하고 있다. 태중에서 주어지는 환경은 일평생 한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결과를 낳는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 전에 부부간의 갈등을 조금이라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각각의 심리를 이해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심리를 이해하기 이전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거거든요. 기도의 축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운데 복음 다음으로 중요하게 주신 것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아멘. 복음 다음으로. 복음 다음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주신 기도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해한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기도를 이해해야 됩니다. 기도를 이해하려면은 제일 먼저는 복음이 이해가 돼야 된다. 복음이 이해가 되지 아니하면은 기도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어떤 것을 이해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로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입니다. 이 비밀이 이해되고 이 비밀이 누림으로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누려야 돼요. 누려야만이 결국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넘어서게 되는 겁니다. 이걸 복음을 누렸을 때에 아주 중요한 사실, 그 사람의 영적 문제가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누렸을 때에 진정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복음을 누렸을 때. 복음을 누렸을 때에 그 사람의 두뇌를 붙잡고 있는 흑암이 벗겨지는 겁니다. 뭐냐? 복음이라는 것은요, 세상을 창조한 빛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빛을 계속해서 누리다 보니까 결국은 나를 둘러싼 어둠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한 번에 뛰어난 어떤 기능을 가질 수 없잖아요. 수만 번, 수십만 번 연습을 해야만이 뛰어난 기능 같습니다. 가수들이요, 노래 한 곡을 멋지게 부르기 위해서 수없이 고뇌를 반복해서 부릅니다. 수없이. 그러다가 거기서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찾아내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그리스도를 갖다가 계속 누리면서요, 이 속에 있는 굉장한 비밀을 누리면서 이 내 속에 있는 어둠이 벗기고 무너지고 결박되고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깊이 누려야 된다. 두 번째로, 복음을 제대로 누리고 난 다음에는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2장 9절 말씀. 우리의 신분을 이제 제대로 잡는 겁니다. 복음을 이해했다 그러면은요, 신분을 제대로 잡고 누리는 겁니다. 내가 어떤 신분이냐? 왕 같은 세상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뭡니까?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죠. 내가 이제 어떤 영을 받았? 나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다. 이게 보통 영이 아닙니다. 세상의 영, 세상의 영을 받았다는 것은요, 귀신의 영을 받은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귀신의 영이라는 것은 그 사람 속에 세상에 더러운 거 다 가지고 들어옵니다. 귀신의 영을 받았다 그러면요, 이 영이 그 사람에게 여러 가지를 많은 걸 일으킵니다. 음란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도박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많은 부분에서 폭력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살인을 하기도 하고요, 큰 영적인 육적인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세상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자기 할아버지가 마누라를 13명, 14명 건드렸어요. 그게 그대로 늘어납니다. 자기 아버지, 자기 할머니가 신을 받았고 무당했고, 자기 어머니가 그 신을 받아야 되는데 어머니가 안 받으니까 누구한테 내려오냐? 아들한테 내려오는 겁니다. 아들에게 어떻게 내려오냐? 교묘하게. 아들이 카센터를 했는데 발꿈치에 조그마한 혹이 하나 생겼어요. 뭔지 몰랐어요. 그대로 놔뒀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암이었어. 온몸에 퍼진 거야. 그걸 치료하려고 아무리 해도 양방으로는 치료가 안 돼. 그래가지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민간요법을 쓴 겁니다. 산에 들어가서 이제 소나무 잡고 기도도 하고 명상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가 들어온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사단이 그 집안을 흑암의 대물림을 시키는 방법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사람이요, 그걸 그대로 받은 상태. 그래가지고 그런 신을 받고 나면은 부인하고 같이 잠자리도 안 하는 거죠. 내가 그랬습니다. 자매님, 만약에 당신 남편이 그 신을 받게 되면은 당신하고 잠자리도 안 할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고. 지금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완전히 받고 나면은 당신 남편은 마누라가 3명, 4명, 5명 될 겁니다. 괜찮겠습니까? 이 사람이 뭐 충격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신 남편이 그 길로 갈더라도 당신 딸에게는 이 문제가 전달돼서는 안 되지, 돼서는 되지 않느냐 그래요. 그렇다. 방법이 있습니다. 남편은 놔두고 당신이 먼저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당신이 먼저 신분을 바꾸십시오. 당신이 먼저 하나님의 영을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영접을 합니다.
영접하는데 울어요.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흑암의 세력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데 성령께서 탄식하는 거죠. 여러분요, 이 복음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강하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깊이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누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뭘 잡아야 되느냐? 메시지를 잡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메시지를 잡읍시다. 그래서 말씀이 로고스거든요.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로 들리는 겁니다. 감동으로 들리는 겁니다. 감동으로. 내 속에 감동으로 들려오는, 이게 바로 레마로 들려오는 겁니다. 감동으로 들려오는 그게 바로 내 개인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가정에 주시는 메시지고요. 이게 우리의 산업에 주는 메시지, 직장에 주는 메시지, 지역에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잡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성경 69년 말씀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메시지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메시지가 있는 사람은 사명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메시지가 있는 사람은 헌신도 합니다. 메시지 있는 사람은 자기의 목숨도 걸 줄 압니다.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성경 보세요. 모세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겁니다. 또 보세요. 요셉이 뭐가 있느냐?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노예 감옥 환경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바울 보세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끝내는요, 로마에 가야 하리라. 자녀를 낳아야 할 메시지, 자녀를 키워야 할 메시지, 내가 이 전도운동을 해야 할 메시지를 잡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이제 뭐냐면요, 요 메시지를 잡고 정시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이 메시지를 잡고. 이 메시지를 잡고 정시 예배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잡고서 정시 기도에 자신 영적 문제에 도전하는 것이다. 정시 예배, 이 정시 예배에 성공하면서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한계를. 할렐루야. 여기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무한한 능력을. 그래서 다니엘이 말합니다. 메시지를 잡고 죽음을 각오하고 하루에 3번씩 정시 예배. 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고넬료 보세요. 고넬료가 단순한 인물이 아니죠. 하루에 정시 예배. 늘 고넬료. 또 보세요. 바울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물들이 뭔가 일을 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로, 이렇게 정시 예배에 성공하고 난 다음에 네 번째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냐? 생각을 가지고 기도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24시간.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24시간을 생각해 버리는 겁니다. 큰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1번을 읽어봅시다. 언약의 메시지를 생각으로 연결시켜서 24시간 무시기도를 누린다. 여기서 일이 벌어집니다. 늘 생각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 이걸 생각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은 성취할 것인가? 여기서 일이 벌어집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생각은 인체의 모든 것과 통하게 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생각은요, 그 사람의 신경을 건들고 그 사람의 육신을 건들고, 생각은 그 사람의 미래를 만듭니다. 생각이 훌륭하면 훌륭한 미래가 오고요, 생각이 부정적이면 부정적인 미래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집중해야 되는데 어떤 걸 집중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언약에 대해서, 전도 제자에 대해서, 태양아 전도의 장을 위해서 고질적인 영적 문제에 집중적인 생각을 하면서 흑암으로 꺾이기를 바랍니다. 5번째, 문제와 사건, 만남을 통한 기도입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사건이 생기면은요, 그 사건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가를 보는 눈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배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거 배후에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는가, 이걸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자, 우리가 이 심리를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죠. 심리. 자신의 항상 내가 딱 앉아있을 때에 그 사람의 뭔가 모르게 뒤로 스쳐가는 게 느껴진다고 그래요. 가장 머릿속으로, 생각 속으로 딱 지나가는 거. 그게 바로 뭐냐면 그 사람이 제일 많이 생각하는 거랍니다. 그럼 저는 뭐냐, 딱 있으면은요, 머릿속으로 스쳐가는 게 뭐냐면 시간이에요. 시간. 창가로 뭔가 확 스쳐가는 게 굉장한 시간, 자고지간. 그만큼 이제 그게 스쳐가는 것이 그 사람이 가장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라는 거죠. 서복자 집사님, 뭐가 창가로 스쳐가는 것 같습니까? 뭐가? 이거? 예,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많이 염려하는 겁니다. 정태임 자매님은요? 전도, 이거 바로 뭐냐? 가장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응답 받기를 바랍니다. 네. 강현욱 집사님은 뭘 생각해요? 창가로 뭐가 지난 것 같아요? 제자로 하겠다는 거. 할렐루야. 오늘 완전 제자들만 보였네. 서복순 자매님. 하복순. 뭐가 딱 지나가는 것 같아요? 예? 오빠? 다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심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심리도 있잖아요. 어떻게 심리를 읽을 것인가.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보면은 나오는데,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붕어빵 심리도 있잖아요. 붕어빵을 어디서부터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심리가 달라지는 거죠. 붕어빵을 꼬리부터 먹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러죠? 붕어빵이 딱 있는데 꼬리부터 먹는다. 뭐 일단은 이 사람은 좀 예민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민한 사람. 그리고 또 굉장히 신중이 주의 깊고 신중파다. 이런 사람이고, 또 이제 남대로 또 이제 멋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붕어빵을 머리부터 먹는 사람이 있어요. 입부터 먹는 사람. 이런 사람은 굉장히 그 허탕한 심리,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 사람 봐. 자기 나는 뒤끝이 깨끗하다 말 다 해놓고 상처 다 줘놓고 미안하다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말 다 해놓고 미안하다 했는데 자기는 상처를 다 받은 겁니다. 뭐 이런 사람. 또 이제 붕어빵을 먹는데 배부터 먹는 사람은 이 남성적인 사람이 있어요. 뭐든지 일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사람. 배부터 먹는 사람. 그 다음에 그 남을 도와주는데 굉장히 좋아하고 인기가 많은 사람. 등부터 먹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어릿광이 많고 사색을 좋아하고 신경질적이고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 뭐 이런 거. 붕어빵을 딱 잘라가지고 먹는 사람도 있고. 이것도 보면은요, 거의 다 그걸 통해서 사람의 심리가 나온다. 그래서 처음 만나면 그 사람을 일단 붕어빵 집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한번 먹어보세요. 어디부터 먹는가를 보는 겁니다. 아, 이 사람을 내가 그래서 어떻게 상대해야 되겠구나. 그게 나옵니다. 거의. 정태임 자매님은 꼬리부터 먹죠. 머리부터 먹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호탕한 성격이에요. 나름대로. 하복순, 하미경 자매님은 꼬리부터, 꼬리부터 먹이야 정상입니다. 강 집사님은 어디부터 먹습니까? 잘라가지고 어디 쪽부터 먹습니까? 뚝 잘라서. 어디부터? 잘라서 했는데도 두 개가 나오잖아요. 꼬리 쪽이고 머리 쪽이 있어요. 아마 꼬리 쪽부터 먹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은 심리란 말입니다. 이런 심리를 읽고 우리는 또 복음을 읽어야 돼요. 복음을. 아, 저런 심리가 있구나.
저기에 이제 내가 복음으로 답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치유가 들어가야 돼요. 치유. 그래서 주로 이제 영적인 문제에 많이 걸리고 정신적인 문제에 많이 걸리는 사람들이 이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입니다. 예민한 사람들이 정신적인 영적인 문제에 많이 걸리는다. 그러면은 첫 번째 1번을 읽어봅시다. 여자는 말하는 재미로 산다. 일단은 여자는 말하는 재미로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남자나 여자라 쓰는 단어가 공이 한 2,000단어 정도 쓴대요. 2,000단어. 그런데 하나님이 여자에게는 더 많은 단어를 쓸 것을 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남자는 2,000단어를 쓰도록 해줬는데 여자에게는 6,000단어를 쓰도록 만들었답니다. 6,000단어. 그러니까 하루 살면서 2,000단어 썼어요. 그런데 남자는 이제 더 이상 말을 썼기 때문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날은 몇 단어가 남았어요? 4,000단어가 남은 겁니다. 이거 굉장히 많이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뭐 애들한테 썼고 옆 이웃집 할머니에 썼고 뭐 경비에서 썼고 숲에 다 썼어요. 막 수다 떨고 다 했다. 그런데 나머지 아직도 몇 단어가 남았어요? 4,000단어가 남은 겁니다. 이걸 누구한테 해야 되겠어요? 남편한테. 그러니까 이제 남편 오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오자마자 그때부터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아들이 100원을 달라고 그랬는데 100원을 안 줘가지고 보냈고 요 녀석이 싸웠고 뭐 이거 고치 하나씩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남자는 이제 그 말을 다 들어줄 수가 없죠. 그래서 됐어 그만 밥 먹자. 이제 이렇게 하는 거. 그러면은 난 말은 남았는데 말을 해야 되는데 아직 남아있단 말입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 계속 쌓이는 거예요. 이게 말을 계속 못하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여자들이 많으면 여자는 관계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말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하는 재미로 산단 말입니다. 관계를 맺기 위해서. 특별한 목적이 있느냐? 뭐 특별한 일이 많아가지고 그 일이 굉장히 중요해서 말을 많이 하냐? 그게 아니에요. 특별히 중요한 일도 아닌데도 그렇습니다. 아닌데도. 왜 그러냐? 그만큼 말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이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병이 생깁니다. 병이. 많이 하지 못하니까. 병이 생겨가지고 이제는 30대, 40대가 됐어요. 나이가. 30대, 40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이 됐고 일을 쫓아 살고 있고 아이들은 학교를 가고 나름대로 이제 공부가 되고 자기 삶도 안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말을 해야 되겠어. 입이 근질근질해. 말할 대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 앉느냐? 컴퓨터 앞에 앉죠. 그래서 채팅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런 문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채팅을 통해서 자신 속에 있는 말을 다 합니다. 그럼 남자들은 다 들어줘요. 그런 남자들이, 보통 남자들이 여자의 심리를 완전히 읽고 있는 제비입니다. 보통 제비가 아니야. 그걸 다 들어주는 겁니다. 전부 다 들어주고, 그렇군요. 정말 사모님은 훌륭하신데 남편이 영 사모님의 마음을 못 읽고 있군요. 이 말에 쏙 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 한번 관상이라고 봅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사진 교환하죠. 컴퓨터를 통해서. 그렇게 합니다. 역시 사모님은 멋있게 생겼군요. 그 말에 또 가는 거예요. 여자들은 자기가 멋있다 싶으면 맨날 거울 보거든. 내가 이렇게 멋있는가? 진짜 멋진가? 계속 보는 겁니다. 이제 이러다가 우리 한번 만납시다. 만나요. 여기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만났는데 사이버상에서 이미 수많은 대화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만나자마자 할 말 못할 말 다 합니다. 10년 이상 지낸 친구처럼 말해버려요. 오늘 우리 남편 출장 중이에요. 시간 있어요. 좋다. 그럼 놀러 갑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런 문제에 걸려들어서 돈 문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기꾼한테 걸려드는 겁니다. 착한 남자가 어디 있겠어요? 사기꾼에 걸려들어서 사진 다 찍어놓은 거 증거 가지고 돈 가져와라. 어쩔 수 없이 갖다 주는 겁니다. 왜? 이미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계속 걸려드는 겁니다. 계속. 그런데 이제 그 재미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 재미를 놓칠 수가 없어요. 속는 줄 알면서 또 만나는 거예요. 왜? 여자의 심리. 이 심리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요 이런 말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이게 진짜 이게
예를 들어서 뭐 누가 결혼했는데 임신을 했단 말입니다. 임신했으면 임신했는가 보다 그렇거든요. 몇 개월 뭐 벌써 그렇게 됐어.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게 여자예요. 남자들은 그런가 보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만큼 뭐냐면은 이 부분에서 많은 부분이 걸린다는 거예요. 이게 남자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여자는 말하는 재미로 산다는 겁니다. 말하게 만들어야 돼. 말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자의 마음을 충분히 뺏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이번에 대학신학원에 가가지고 이런 얘기 했더니 남자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 그렇구나. 내가 그대를 꼬시려면 이제 말을 하게 만들었구나. 그래가지고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자,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습니다. 여성은요, 시각적으로 주변 시각이 넓죠. 주변 시각. 지난번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딱 남자는요, 터널 구조로 이렇게 구분 뜯어서 봐야 됩니다. 구분. 그래서 한 번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봐야만이 그게 제대로 보이죠. 이번엔 머리 보고, 이번엔 가슴 보고, 이번엔 다리 보고, 이번엔 옷 보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근데 여자들은 한목에 다 봅니다. 주변 시각이 넓어요, 넓어. 넓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필요 없는 것을 너무 많이 본다는 겁니다. 필요 없는 것을. 필요 없는 것을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일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지는 게 여자입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걸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자꾸만 뭐가 일어나냐면은 사고가 일어납니다, 이게. 너무 필요 없는 걸 너무 많이 봐요. 이 주변 시각이 넓어요. 그래서 이제 또 이것 때문에 좋은 점이 있죠. 무슨 물건을 찾을 때는 기가 막히게 찾죠. 딱 금방 찾습니다. 그리고 정리한다든가 전체적으로 딱 보는 게 이게 아주 여자들이 넓습니다. 시각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주변 시각이 넓다. 아마 이것도 봤을 때에 여자들이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여자의 일이 가정에서 살림하는 일이기 때문에 전체를 보도록 이렇게 눈을 만든 것 같아요. 딱 넓게. 여기 이제 복음이 들어가면 굉장히 좋죠. 복음에 딱 들어가면은요, 넓은 시각 가지고 교회 전체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살림을 탁 하고, 이런 제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제자들. 또 세 번째, 시작. 여자는 방향 감각이 어둡습니다. 나는 몇 번 가도요, 내가 우리 집사람 서울에서 데리고 살면서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냐는 거예요. 여기 오잖아, 맨날.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디로 나가야 되냐. 저리 나가잖아. 맨날 나갔잖아. 모르겠다는 거예요. 항상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필요 없는 걸 너무 많이 보고 다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은 길을 찾는데 어둡습니다. 길 찾는데. 지도를 보는데도 어둡습니다. 방향 감각이 어둡습니다. 차를 가지고 빙빙 돌죠. 여기가 저긴 같고 저기가 여긴 같고. 여기서 이제 남자가 한마디 하죠. 당신은 지금 IQ가 붕어 IQ냐. 막 이러면서 그러면 싸움 나는 거예요. 모를 수도 있지 뭐 그러냐. 이게 이제 이걸 보고 여자의 심리, 방향 감각이 어두운 게 여자구나. 그래서 남자를 붙여놨잖아요. 근데 남자들은 시각이 좁고 방향 감각이 정확합니다. 왜 그러냐? 일 중심 사냥꾼 기질이기 때문에 뭔가를 잡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집안을 먹여 살립니다. 그냥 목적을 성취하고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든지 이렇게 정확합니다. 기질도 정확하고요. 일하는 것도 그렇고요. 시각이 좁다 보니까 남자들에게는 집중력이 있습니다. 집중력이 있고 뭔가를 연구하면 거기서 어떤 학설을 만들어내버립니다. 남자들이요. 네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약속을 중요시 여겨. 그렇습니다. 약속. 저는 솔직히 말해서 늘 헷갈립니다. 내가 결혼이 1월 20일인가 21일인가 헷갈리고요. 우리 집사람 생활이 6월인가 7월 8일인가 6월 18일인가 헷갈리고요. 우리 우리 남자 그 아들놈 딸놈 생활이 막 헷갈리고 막 그래요. 나는 그래서 이거 막 자꾸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근데 여자들은 이걸 얼마나 정확하게 기획하는지 몰라요. 한 번은 이제 우리 저기 가는데 그런 거 1월달 여보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알아요? 그래서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당신이 나 오늘 꼬신 날이잖아. 그
기록하고 있는 거야. 이야, 정확하다. 오늘 무슨 날인 줄 알아? 그래서 모르겠는데 내가 오늘 이 눈 오는 날 버스 타고 내가 저녁 갔잖아. 하고 있는데 전혀 나는 모르겠어. 참 그만큼 약속을 중요시 여깁니다. 남자는요 약속을 중요시 여길 수가 없어요. 뭐든지 일 중심으로 나가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뭐냐면은 싸우고 갈등합니다. 이것 때문에. 남자의 두뇌 구조 자체가 이걸 모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챙기게 하려면은 칼 한 대 있잖아요. 달력을 쓰세요. 그래 달력에다 딱 체크 하나 동그라미 시커멓게 해가지고 이거 누구 생일, 이게 무슨 날 해놓고 잊지 마라. 딱. 왜 그러냐? 여자들은 약속을 중요시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두뇌를 보면은요 약속 반구가 가장 높습니다. 약속을 그렇게 그래서 한 번 약속했으면 지켜야 돼요. 우리 언제 몇월 며칠 날 어디 가자. 그러면 꼭 가야 돼. 이거 안 가면 큰일 나는 거야. 계속 지지고 볶는 거야. 가야 되는 거야 이게. 여자들이 그렇습니다. 약속 중심으로 산다. 어찌 이렇게 만들어진지 모르겠어요. 이러겠냐 이제 여자고 남자고 살아야만이 뭔가 조화가 이루어지고 재미가 있는 거죠. 목사님 그렇죠? 약속 아마 그럴 겁니다. 목사님도 잘 모를 거예요. 사모님 뭐 챙기는 거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특별히 변종은 챙깁니다. 특별히 돌연변이 남자인데도 특별히 뭔가 조금 생긴 사람은 챙깁니다. 그런데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뭐 가끔씩 우리 집사람 나한테 많이 얘기했어요. 소집살을 봐라. 얼마나 잘하냐. 나한테 그래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럴 수가 없다. 내가 어떻게 애기들 챙기고 마누라 챙기고 어찌 돌아다니냐. 내가 어찌해서 목회를 하겠느냐. 그런 남자도 있다는 겁니다. 있을 수 있겠지. 그것은 변종이다. 또 한 번 안전사를 봐라. 왜 당신 그렇게 못하느냐. 그러면서 얼마나 욕을 많이 먹은 줄 아세요? 못 챙긴다고. 그런데 할렐루야. 역시 우리 복자씨밖에 없다니까. 이게 참 힘든 거예요. 이게 남자의 두뇌 자체가 너무나 힘든 겁니다. 일을 해야 돼, 남자는. 뭔가 가지고 일을 해나가야 돼요. 계속 연구하는 겁니다. 이게 남자가 이게 안 돌아간다. 이게 남자는 좌우지간 바람을 피우는 것도 연구해서 놀면서 피우는 게 일입니다. 남자는요. 바람을 피우는 것도 좌우지간. 기질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걸 알면은요, 우리가 안 속지요. 여러분 남편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5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는 스킨십을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어요. 상대적으로 피부가 얇습니다. 피부가. 남자보다 피부가 얇아요. 여러분요, 이런 유아들 있잖아요. 4살배기, 3살배기, 이런 애들도 보면은 여자아이하고 남자아이의 피부가 다릅니다. 여자아이는 굉장히 부드러워요. 남자는요, 조금만 해도 딱딱합니다. 완전 달라요. 그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피부에는요, 촉감세포가 있는데 약 280만 개의 촉감세포가 있습니다. 그 중에 230만 개, 280만 개 가운데 230만 개가 좋은 느낌을 느끼는 세포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느낌을 느끼는 이 촉감세포가 여자는 온 몸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온 몸에. 남자는 뭐냐? 군데군데. 남자들은 그렇게 있어요. 근데 여자는 온몸에. 그러니까 머리도 있고요.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아주는 것을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아달라고 하죠. 좋아요. 안아주세요. 그런데 이게 남자는 더운 거야. 이게 있단 말입니다. 이게 내가 결혼해서 얼마 안 됐는데 내 팔을 누가 비고 자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지 되게 신경이 나는 거야. 왜 팔을 비냐 이 말이야. 무거워 죽겠는데. 그런데 여자의 심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빠의 팔을 비야만이 잠이 온다는 거죠. 스킨십을 좋아할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여자의 심리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 관계, 안개는 거 이런 것을 상당히 좋아하고요. 6번째 읽어봅시다. 직접적인 애정을 표현하기 좋아한다. 남자는 시각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근데 여자는 청각이 많이 발달했어요. 그래가지고 애정 표현을 직접 해주기를 원하죠. 청각이 발달해가지고. 그래서 귀로 듣는 걸 좋아하죠. 한 번씩 확인하잖아요. 당신 나 사랑해? 나 좋아? 나 괜찮아? 어디가 이뻐? 구체적으로 말해봐. 막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여자의 심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구체적으로 말을 해야죠. 오늘 당신 보니까 입술이 겁나게 이쁘다. 오늘 보니까 눈깔이 끝내준다. 이런 어떤 구체적인 메시지를 해줘야 돼야만이 이게 만족을 느낀단 말입니다. 좋아. 됐네. 좋아. 이것은 별로라는 거예요. 내가 한번 이제 말 안 하고 이제 막 혼자 생각하고 그러니까 옆에 앉아가지고 계속 말하는 겁니다. 당신 나 좋아해?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나는 귀찮아 죽겠는 거야. 옆에 앉아가지고 나 진짜 좋아? 좋으니까 살지. 아니 그럼 나 어디가 좋은데 말해봐. 구체적으로 이제 이게 이제 뭐냐면은 여자는 청각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래서 흥분하는 것도 이 흥분도도 남자는 시각적으로 흥분이 되죠. 여자는 청각입니다. 귀를 자극할 때, 말을 자극할 때. 내가 이제 이 사역 마치고 전도학기 마치고 집에 오면은 푹 누워서 좋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왜 좋은데? 물어본단 말이야. 내가 그럼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해춘이가 있어서 좋지. 이 말을 딱 하면 좋아가지고 그렇게 좋아해. 이야, 내가 이걸 보면서 그렇구나. 근데 내 속은 조금 니글니글해. 솔직히 좀 니글니글하고 조금 별로 안 좋아. 좀 비유가 상한데? 그런데 이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하죠. 이게 이제 뭐냐면은 여자와 남자의 다른 심리다. 7번째 읽어봅시다. 지나친 선물을 경계한다. 그래서 싸고 값 있는 것 가운데 자주 하는 게 좋다는 거죠. 자주. 이런 게 이제 여자들의 그런 심리.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이런 부분을 이해를 했으면 좀 좋은데, 결혼하기 전에 나한테 팀사역한 사람 여자는 꽉 잡아야 된다. 첫 판에 제대로 잡아야만이 행복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팀사역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잡으려고 이게 여자는 남자 잡으려고 남자는 여자 잡으려고. 그러니까 이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뭔가 잘못된. 그래서 결혼 전에, 임신 전에 이런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하고 결혼을 해야 돼요. 정태인 자매는 안 그래요? 그렇죠? 이런 심리를 조금만 이해하고 결혼해서 봐요. 얼마나 편했겠어요. 복음을 가지면은요, 깊은 응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8번째 읽어봅시다. 그렇죠. 구체적인가? 구체적으로 어디가 좋다고 꼭 집어서 말해주세요. 이거예요. 구체적인. 아주 구체적인. 막연한 칭찬보다 구분을 뜯어서 구체적으로 칭찬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오늘 당신 보니까 다리가 쭉 빠졌다. 완전 100원짜리 무가 아니라 완전 닭광무다. 딱 한마디 해주면 이제 거기서 그냥 그렇게 이제 그 구체적인 것을 좋아한다는 거죠. 어디가 예쁘다. 이런 그 심리를. 그런데 남자들은요 별로 말 안 하죠. 근데 이제 복음을 제대로 잘 갖고 있으면은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복음을 갖고 있고 복음을 누리니까 이런 심리를 알고 이 편안한 부부 생활로 만들어 나가더라고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9번째 시작.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진지하게 받아주기로 하는.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게 뭐냐면은 이런 얘기는 동등한 대접을 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동등한. 그래서
이 동등한 부분, 이 남편이 부인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 동등한, 당신이 이런 분이 전문가야, 이렇게 해서 이런 연인처럼 친구처럼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기 위해서 이제 이런 이 심리가 있다. 10번째, 시작. 충고보다는 다정하게 귀를 기울여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의 자녀 문제를 가지고 남편하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아들이 시험을 쳤는데 육신제밖에 못 빠졌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남자는 대충 그러니까 몽둥이로 때리라고 그랬잖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말 안 들어? 두드러 패!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답을 모르냐? 안단 말이에요. 아는데 뭐냐면 그 얘기하는 것은 대화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자기의 속사정을 좀 이해해달라는 거예요. 자기 형편을 좀 이해해달라는 그런 심정에서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남자는 뭐냐면 해결 중심적인 사고가 있다. 뭐든지 이 일을 지시하고 처리하는 사고 중심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11번째, 시작. 쉽게 사랑에 빠지지 않는다. 쉽게. 남자 같은 경우는 시각 중심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처음 만나는 사람 뭐 별로 사귀지도 않았는데 뭐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랑 결혼합시다. 막 이렇게 쉽게 말하고 막 그래요. 내가 우리 이명란 사모님 장가 시집 보낼 때도 보니까 앉아서 와가지고 목사님 그 옛날에 말한 거 아직도 유효합니까? 내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뭐 이래가지고 결혼해버렸어. 참 그거 별로 사귀보지 않는데 사랑합니다. 막 이게 그렇더라고. 그게 이제 뭐냐면 남자의 심리.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해가지고 그 하는 말, 하나님이 손대야만이 고쳐집니다. 뭐 이런 말 하고 이제 절대로 안 고쳐집니다. 하나님이 작업해야만 고쳐집니다. 이게 남자는 군대가 바로 갔다 와가지고 이 여자를 볼 때 전부 다 멋있게 보이거든요. 전부 다. 그래서 군대 갔다 와서 1년 이전에는 여자를 사귀지 말아라. 왜? 전부 다 멋있어. 좌우지간. 장독에다가 치마를 둘러놔도 멋있는 거예요. 12번째. 그 여자는 왜 그러냐면은 실리를 추구합니다. 실리. 따져보는 겁니다. 저 남자하고 내가 살아면은 언제쯤 집을 장만하게 되는가, 언제쯤 뭐 되겠는가, 이런 걸 잘 따져봅니다. 남자는 안 그렇죠. 시각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12번째, 시작. 여자의 사랑은 주방에서 시작된다. 이 말이요, 아주 의미가 있어요. 왜 주방에서 시작되느냐? 주방이 시작된다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여자는 관계를 중요시 여긴다고 그랬어요. 관계. 나한테 자꾸 얘기하거든요. 오늘 또 뭐 솔잎 혼자 담으면 돼. 그래서 나한테 와보라고. 여보, 이거 좀 와보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혼자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야. 근데 나한테 오라는 거야. 이게 뭐냐? 관계를 맺자는 거야. 그럼 가보는 거죠. 옛날 같은 혼자 알아서 해. 근데 가보고 괜찮네. 이거 뜯으면 되겠어. 그리고 이제 또 와서 나는 내가 일을 하고. 이게 이 여자의 사랑을 누리려면 어디로 자주 가라고요? 주방으로 자주 가라. 주방으로. 그래서 가끔씩 뭐 콩 좀 까달라고 그러고, 콩 몇 개 까다가 나눠 와버려. 그러니까 나한테 하는 말, 당신을 보니까 지속을 못한다고 그러는 거야. 그렇지, 지속 못하지. 내가 콩 까고 앉았을 군번입니까 지금? 나와야지 지금. 그냥 어쩔 수 없이 조금만 해주는 거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 주방에서 시작된다. 사랑을 받으려면 어디로 가라고요? 주방으로 가라. 목사님, 주방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방으로. 자, 13번째 읽어봅시다. 남편과 친구가 되기를 원한다. 그래요. 남편과 친구가 되기 원하는 겁니다. 여자들은 심리는 남자와 친구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연인처럼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게 여자의 심리다. 이제 이거를 알려면은 조금 뭐가 필요합니까? 이벤트가 필요하죠. 이벤트.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요즘 생활이 너무 바빠요.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걸 알고 있어도 특별히 이벤트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너무 바쁘다 보니까 알고 있는데, 그래서 맨날 이런 거 다 챙기다 보면은 결국 뭐냐면은 사회에서 도태됩니다.
결국은 이 사회가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 남자는 어쩔 수 없이 일 중심으로 막 나가는 것이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이걸 뭐냐면은 스스로 챙기고 스스로 준비해야 돼. 스스로. 여자들이요. 알겠습니까? 스스로 작업을 해놔야 돼. 그래서 이렇게 이벤트도 만들고 그래야 돼요. 사실 보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용사님 같은 분이 요거 다 해보세요. 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제 세계보고만 한다고 다니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자꾸 우리 집사람, 당신도 좀 소집사님처럼 챙겨봐라. 내가 언제 그걸 다 애기들 챙기고 다니겠느냐, 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남편을 키우려면 여자들이 눈이 떼야 돼요. 그래서 여자들이 남편을 키워야 돼요. 자꾸만. 키워야 돼요. 어떤 여자들은요, 자기 핸드백도 남자가 들고 다니네. 뭐든지 우산까지도 남자가 들고 다니네요. 그래서 나 그거 보면서 나 도대체 저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남자가 되겠냐. 자기 종이 돼버린 거야. 자기 스타일은 그런 스타일이래. 그래서 틀렸다. 나는 절대 이제 네가 벌어서 먹고 살더니 그래야지 남자를 그렇게 키워서는 안 된다는 거지. 자, 또 봅시다. 14번째 시작.